교육진담TV 금요 과탐의 세계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자, 물리 선생님부터. 물리 담당하고 있는 김영지입니다. 예, 영재쌤. 네. 깊이가 다른 화학 김기환입니다. 깊이가 다른 화학. 자, 생명과학의 변동훈 선생님입니다. 어이. 네, 이투스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 지구과학 홍인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조회수들이 과탐 선생님들 조회수가 국어만세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 과탐의 세계가 지금 시작한 지 이게 우리가 한 번에 다 찍잖아요. 그죠? 4주 분량을 한 번에 다 찍는데 뭐 어차피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지금 세 바퀴 돌아가고 있거든요. 세 바퀴 시작할 때인데 지금 조회수가 장난 아니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과탐 이렇게 인왕쌤 어디에 보셔도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데 과탐 이렇게 전문적으로 방송해 주는 데는 과탐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전문적으로 방송해 주는 데 못 봤죠. 난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죠. 타 과목은 주로 있는데 과학은 네. 없죠. 주요 과목이 아니니까. 네. 주요가 아니니까. 주요가 아니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잠깐 또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그 이과 기숙학원에 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거기 한 3, 4년 있었는데 제가 오늘 그 과학방송 이거 하면서 그때 생각이 떠올랐던 거예요. 재수생들 있잖아요. 기숙학원이니까 재수생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컨설팅을 하는데 제가 아이들 성적들을 수능 성적들을 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근데 이과생들 재수하는 아이들 70%가 난 수학 때문에 재수하는 줄 알았던데 70% 이상이 전부 과탐 성적은 5등급, 4등급 이랬어요. 그래서 이 방송 듣고 있는 이과생 여러분들 재수 안 하시려면 과탐 성적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과학 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그 얼마 전에 그 베리타스 알파에서 그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이게 내용 보면 뭐냐면 서울대 의대를 이제 정시로 가는데 A 학생, B 학생 사례를 두 가지 이렇게 비교를 해줬거든요. 근데 A 학생 같은 경우, 사례 1회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전체 영역에서 국어 한 문제 틀렸어요. 근데 3점짜리 하나 틀린 거예요. 그래서 표점이 141점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학 만점, 영어 만점, 탐구가 어떻게 선택했냐면 화학원하고 물리2를 선택했어요. 둘 다 만점 나왔습니다. 화학원 만점, 물리2 만점. 그 다음에 사례 2번의 학생은 국어를 한 문제 틀렸는데 3점짜리가 아니라 이 학생이 2점짜리 틀렸어요. 그래서 표점이 142점이 나왔고 수학 만점 받았고 뭐 영어는 다 뭐 1등급 나왔고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이 물리원하고 생투를 했어요. 근데 물리는 다 맞았어요. 어차피 뭐 쉬웠게 나왔지만 다 맞았고 근데 생명투가 45점이 나왔거든요. 변 선생님. 네. 45점이면 그 3점, 2점 두 개 틀린 거죠. 네. 그럼 작년 하면 2등급. 그죠? 네. 2등급이죠. 그죠. 45점 나왔는데. 근데 이 학생이 자, 아까 위에 사례 1회 학생 국어 한 개 틀렸는데 서울대 의대를 떨어졌고요. 사례 2 학생은 국어 하나 틀리고 그다음에 탐구 생명과학 2가 두 개나 틀려. 총 3개 틀린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은 합격을 했어요. 야. 이게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물리2를 봐야 돼요. 지금 물리2를 저 사례 1에 그 물리2를 다 맞았거든요. 다 맞았는데 100분위가 94점이에요. 이게 지금 영재쌤 요번 수능에서 물리2가 2등급이 없죠. 네, 없어요. 그죠? 네네. 그 1등급이 다 맞아야 1등급이고 비율로 봤을 때 11% 이상이 넘더라고요. 11% 이상이 넘더라고요. 그러면은 2등급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100분위가 엄청 낮게 나온 거예요. 100분위 얘기하는 건 왜 그러냐면 서울대는 주요 대학들은 탐구 영역이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쓰거든요. 이렇게 바꿨을 때 점수가 엄청 낮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물리2를 선택한 거. 그러면 이 학생은 물리2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전에도 물리2는 되게 쉽지 않았었나요?
물리 2가 쉬웠나요? 네, 제가 알기로 계속 쉬운 기저 형제 현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는 많이 쉬웠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리 2가 쉬운 과목은 아니어서 과목 자체? 그렇죠. 서울대 갈 정도 되니까 얘들이 물리 2를 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서울대를 갈 정도의 실력의 아이들인데 왜 또 꼭 그렇게 물리 2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나는 살짝 이 학생이 변 선생님 네. 일반고 학생 같지 않죠. 솔직히 냄새 많이 나죠. 냄새 나죠. 왜냐면 물투 솔직히 과거 애들이나 특목고 애들이 상당히 많이 왜냐면 물월 화원 다 하면서 올라온 애들이라서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보통 준비를 많이 했던 애들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반전에 이제 일반고다. 그죠. 그러면 이건 정말 영재쌤 일반고 학생들이 물리 2 많이 선택을 하는 경우 봤어요? 선택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없지는 있겠죠. 않은데 예. 보통은 다 말리죠. 그죠. 네. 보통 질투한다든지 그렇죠.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 지투생투로 가죠. 거의. 근데 이 학생은 지금 물투를 가감하게 물투를 딱 해버리는 이런 거 보면은 일반고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과탐 선생님들이 전문가들이니까. 물리에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있었겠죠. 물리가. 그리고 화원하고 물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최악의 조합을 최악의 조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재생의 각도 아마 음. 특목고 쪽이겠다. 반면에 생투는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있었죠. 그래서 2개를 틀렸는데 2등급이잖아요, 변 선생님. 맞아요. 근데 백분위는 2개 틀렸는데도 물리 2 백분위보다 높아 95점이 나온 거죠. 그래갖고 저는 변환 표준 썼을 때 64.77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합격이 됐는데 결국 이 두 학생의 운명은 수학도 아니고 국어도 아니고 뭐가 갈랐냐? 과탐이 갈른 거 아닙니까 이거? 이 학생이 그렇죠. 진짜 야 얼마나 한 개 틀렸는데 떨어지고 3개 틀린 아이가 그것도 과탐 2개 틀린 아이가 그것도 생명과학 2개 틀린 아이가 합격을 했으니 변 선생님 네. 야 생명투 이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투 같은 경우는 물론 투 과목 전체 인원 자체는 적지만 그래도 생투하는 친구들이 좀 다른 과목에 비해 많고 공부할 수 있는 역량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애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어렸을 때 준비하는 애들 고2 때부터 준비했던 애들은 충분히 이 정도 점수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는 그건 뭐냐면 과목 선택할 때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표점 자체가 좀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는 좋아하는 거 하면 그건 대학 가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냥 좀 표점 잘 나오고 좀 자신에 유리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면 좋죠. 근데 저는 좋아하는 걸 했다고 보진 않아요. 물투를 되게 좋아하는 애가 의대를 간다는 건 그것도 조금 좀 어색하죠. 어색해. 천체 물리나 이쪽으로 갔어야지. 그 사례 2는 생투는 얘는 생기부도 생투가 찍혀 있을 것 같고 약간 조금 위에 사례 1 같은 게 물투한 애는 약간 그런데 살짝 사례 2 학생도 원 과목을 물리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정말 이 학생 위험할 뻔했어요. 이 학생 물리원도 되게 쉬웠잖아요. 영재쌤 맞죠? 만점이 물리원도 만점이 이번에 만점이 네. 1등 컷이었죠. 네 맞아요. 야, 일단 뭐 이 투 과탐 영역 때문에 지금 뭐 이 두 학생의 운명이 갈렸는데 잠깐 그 전에 우리 팟빵으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금 화면을 보면 피곤해 보시는데 지금 시간이 진짜 저녁 10시 15분을 11시 15분을 지금 달리고 있어요. 10시에 수업 끝나시고 지금 막 11시까지 오셔갖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굉장히 선생님들 이 과탐 선생님들은 모시기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많은 댓글과 응원의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네, 그거 없으면 저희 과탐 방송 폐지될 수 있어요. 아무튼 좀 많은 좀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뭐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해주셨고 뭐 심지어는 뭐 화학 저번에 방송에 화학 교수님도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학 교수님들도 보시는구나. 맞아요. 그랬고. 자, 그러면 이 오늘은 그 주제는 핵심은 이거예요. 과탐2거든요. 과탐2. 결국 과탐2가 계륵으로 가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서울대를 가지 않는 한 2를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 한번 지구학도 지구학2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G2 있죠. G2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G2에서 서울대 가는 애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G2에서 서울대 가는 애 별로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G2로 온 애들은 보통 도피성으로 오거든요. 서울대는 가고 싶고 근데 다른 투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살짝 G2에 얹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미 의지 자체가 피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이 G2로 오기 때문에 얘들은 보통 실패합니다. G2 선택한 애들은. 왜냐하면 서울대 정도면 그래도 대학의 순위는 없으나 소위 말하는 서울대를 가려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 하는 데를 가려면 소신 있게 공부를 해야죠. 분위기 보고 눈치 보고 이런 것보다는. 하지만 사례 2는 사례 1은 소신 있게 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친구도 그렇게 되긴 했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게 의대인지 서울대인지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우선순위를 두는 학교가 서울대냐 의대냐. 나는 서울대 의대다 이거 말고 그러면 진짜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의대를 더 우선시한다. 그러면 원두 개로 연대 의대를 노리는 게 차라리 어차피 연대 의대도 한 개잖아요. 거의 한두 개. 그죠? 합격선 자체가.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이니까 좀 더 우선시되는 학교. 난 서울대가 아니면 재수할 거다. 이런 느낌이면 투를 하지만 그런 게 아니면 투는 그냥 내신 정도. 근데 내신도 네. 지금 그 성취도 평가란 말이에요. 그쵸. ABC란 말이에요. 절대 평가니까 굳이 그죠.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내신 기간 때 잠깐. 생명과학은 투는 뭐 예를 들어서 의대 하는 애들은 의대 가는 지구과학은 사실 투는 그럼 좀 빼내. 좀 잠깐 좀 뭐 솔직히 뭐 학종으로 써먹기도 좀 그래.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화투나 물투나 생투 같은 경우는 공학 계열은 물투 꼭 해야 될 것 같고 약대 같은 경우도 화투 해야 될 거고 의학 계열 생명과학도 의대 같은 경우는 생명학 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야죠. 예. 그런데 뭐 내신도 막 진짜 뭐 저번 작년처럼 막 상대평가 때처럼 막 열심히 해야 되나요? 그래도 성취도 A, B, C이기 때문에 그냥 상위 뭐 한 3등급 수준이면은 A를 받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생투 과목 자체를 솔직히 물투하다 화투하다가 포기하고 생투하는 친구도 많고 그러면서 저는 생투하는 친구들한테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지 간에 어차피 이 과목은 써먹을 때는 딱 두 군데 서울대 아니면 논술 그러면 어차피 서울대라 어떻게 정해져 있다면 그냥 논술에 대비할 만큼 열심히 수능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눈 뜨고 잘 바라보고 지켜보고 내신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가볍게 아니라 좀 진중 있게 공부하면 좀 그런 식으로 좀 대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부담 없이. 예. 그러니까 화학투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생물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굳이 내신에 어쨌건 목숨을 걸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논술 대비 때문이라도 좀 이렇게 개념을 라이트하게 잡아가야지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하다 보면 화투가 또 재밌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너무 선생님 관점 아니에요? 재밌다니요. 애들이 공부가 학생들이 그러니까 화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화학 1에서 화투로 넘어가는 걸 되게 재밌어해요. 진짜로. 왜냐면 화투에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밌어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괜찮으면 화투로 가고 아니면 그런 애들은 정말 화학과 가려고 하는 애들 아닌가? 근데 그런 애도 의대 가요. 물리투는 그러면 영재쌤 네네. 공대를 그 학종으로 간다라면은 꼭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내신이 어차피 성취도 평가니까 큰 부담이 없는 부분인 거고. 네네. 물투에서 제가 따는데 물투는 사실 어떤 내용을 많이 배우나요? 그 안에서 배우는 물투가. 우선 뭐 역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물리 1 같은 경우에는 1차원적인 운동, 직선 운동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2는 이제 평면적인 물체 운동을 다루기 때문에 차수가 하나 더 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보기에도 뭐 동민 쌤도 말씀하셨고 기현 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물리를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 뭐 논술 문제들도 예. 대부분 1학기 과정 내에서의 문제들이 다반사기 때문에 뭐 그냥 아까 뭐 기현 쌤이 말씀하셨지만 좀 가볍게 뭐 개념 위주로 정리하고 내신 대비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논술에 과학 논술이 들어간 대학교가 연세대학교, 그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중앙대, 건국대, 경희대, 그 다음에 저쪽 천안에 있는 한국산업 한산기대인가? 한산기 기교, 기교대학. 네, 한산기교, 아주대학교 의대. 아주대 의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투 과목이 과탐행 논술에 과학 논술에 투 과목 들어가는데 연대하고 그 다음에 경희대인데 경희대도 이제 좀 원 과목 쪽으로 좀 그렇죠.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이 투는 결과적으로 내신도 그렇게 까칠하게 공부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더더욱 투를 선택하는 건 뭐 서울대를 간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조건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나머지 그렇게 선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논술도 그렇고 이 투는 우리가 한번 결론 내려주죠. 부담 없이 그냥 피해갈 수 있는 과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선생님들 생각은 반드시 서울대를 가야 된다. 예. 만 아니면 그렇죠. 피하는 게 좀 그렇죠. 좋지 않나. 네. 자, 이 투가 학종에 있어서는 어차피 이제 꼭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서울대가 과목 선택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형태가 있어요. 투 과목 두를 또 이수하는데 근데 투 과목 두 개는 거의 다 이과생들은 다 이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투 과목 과탐 투 큰 부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면 되는 거고 또 빼내면 되는 거고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 필요한 사람한테는 꼭 해야 되겠죠. 서울대를 간다는 그 외에는 굳이 논술까지도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중요한 어떤 그런 포션을 갖고 있는 건 같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투 과목에 대해서 투 과목 계륵으로 갈 것이냐 저희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드린 것 같습니다. 자, 투 과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